첫 번째로 다뤄볼 스타가 이한희 씨인데 이한희 씨 가문을 대표해서 이모이신 우리 문희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이분은 특별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이한희 씨의 이모님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 네. 집안에는 이한희 씨처럼 예쁜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언제 저 집안에 가족이 될지 몰라요. 해서 제가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은 이한희 씨의 이모로 모셨지만 네. 주부님들 상대에서는 이한희 씨보다 우리 선생님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인기 스타 강사입니다. 어허. 네. 네. 게다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로 10여 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계신 주부님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미세스 엔돌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문희수 선생님께서 네. 이한희 씨 조카가 예, 예. 본인을 꼭 닮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가 닮았는지 그건 좀 무리한 거라. 예, 어딘지 예. 나를 많이 닮았어요. 나를 많이 닮았어요. 어디를요? 일단 몸매가 옛날에는 아우 선생님 너무 이뻐요. 몸매가 뭐 이랬는데 네. 이제는 이한이 이모가 된 후부터는 이한이가 이모 닮았네 몸매가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몸매가 이쁘고 글쎄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옛날에 비키니 입은 사진을 다 1학년 때 찍은 비키니 몸매가 이렇게 이한이를 닮은 게 있는데 근데 성향이 걔가 참 따뜻해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사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착하고 네. 운동 좋아하고 제가 이제 매니아거든요 운동을.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지 엄마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한데 저는 이렇게 에너제틱하다고 그럴까? 네. 그런 거 보면 하리가 좀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성격이랑 끼랑 열정은 옳지.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근데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 애기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키가 확 줄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별로 안 이뻤어요. 슬기가 이뻤지 걔 언니가. 아, 그래요? 별로 안 이쁘고 그러더니 네. 어느 날 그냥 멋있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슈퍼 모델, 모델, 그걸 모델. 나가라고 이제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점점 자기 개발을 하더라고. 이한희 씨 하면요 엄친딸로 유명하잖아요. 뭐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기도 하고 미스코리아 진 일단 뭐 학벌 외모부터 남다른 걸로 뭐 유명하죠. 제가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좀 들었는데요. 네. 서울대 국악과가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죠. 국악 중에서 가야금은 준비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국악 중에서 가야금이 제일 어렵대요. 예. 이한희 씨가 국립국악고를 나왔거든요. 거기 제가 보니까는 해금하는 사람이 17명, 가야금하는 사람이 24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에서 매년 가야금으로 뽑는 사람이 4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1 또는 6대1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립국악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통예술고도 있고 시흥에 또는 뭐 남은국악예술고도 있고 전주예술고, 광주예술고. 그러니까 전국의 예술고에 국악고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 어려운 걸 뚫고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준비 많이 하셨네. 우리가 오남매가 있죠. 네. 근데 오남매가 저번에 서울대학인데 한 사람이 이제 남자 동생이 네. 그 대학을 떨어졌죠. 그래서 후기로 2차를 갔는데 오빠, 저, 한이 엄마, 그 밑에 여동생이 미대, 서울 미대, 넷은 다 서울대. 서울대가 나왔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 집안에서.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그래 잘했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욕 먹습니다. 네. 학교 얘기만 살짝 했을 뿐인데도 아주 뭐 스펙이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한희 씨도 그렇고 이한희 씨 어머니도 그렇고 또 언니의 이모님까지 전부 가야금을 전공한 이 국악인 집안답게 최근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네. 세계 최초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가야금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정식으로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4세부터 77세 어르신까지 같이 가야금 공연을 1,168명이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이 공연을 왜 기획을 했냐 하는 건데 이한희 씨 어머니 문재수 교수가 기획을 하고 이한희 씨도 참여를 했는데 중국에서 4년 전에 가야금이 자기들의 문화재라고 지정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854명의 가야금 연주자를 모아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이대로 두면은 그냥 그게 기네스북으로 굳어지고 가야금이 중국 악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싶어서
딱 모았는데 이 정도 규모가 모았던 거죠. 가야금이 어떻게 중국 겁니까? 네.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린 게 바로 이한희 씨의 집안이었습니다. 한희 씨가 있네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아, 야, 아, 대단하시다. 네. 우리 문화, 우리의 악기를 우리가 먼저 즐기고 향유하고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한 대한민국 화이팅!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연주자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앉아 있는데 마치 꽃잎을 뿌려놓은 듯한 맞아.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럼 저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있었죠. 네. 우리는 떼거리 문화예요, 우리 집안은. 아, 네. 누가 뭐 행사 하나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죠, 예. 당연히. 아, 저건 감동이에요. 저는 지금도 내가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는데 네. 네. 저 의도를 했을 때 저보다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 불무지에서 저 하기가. 근데 딱 제가 본부석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정말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 식구도 다 울었어요. 불무지에서 그냥 이렇게 개척이 된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울었어. 다. 참 이거 대단한 행사예요. 이 정도면. 행사 배경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꼭 대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나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고구려는 한반도 역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주장, 과거에 한반도 모든 나라가 중국 영토였다는 주장, 이런 게 지금 우리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야금 하면 천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이 악기나 생활 문화가 다 비슷해요. 서로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니까. 네. 근데 지역에서 토착화돼서 독자성을 가진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원리에 있어서 영향 관계에 있다고 자기네 거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는데 언론도 이걸 환기시키는데 한도가 있는 게 맨날 그 뉴스만 낼 수도 없고 대중의 관심도 한번 확 올랐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선생님 가족들이 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한희 씨가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 가야금 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KTX 타보셨죠? 네. 거기 보면 가야금 소리 띵띵 나오는 거 예. 있죠. 이게 역마다 설 때. 그렇죠. 이게 네네. 이한희 씨랑 어머니랑 이한희 씨 언니랑 셋이 함께 연주한 가야금. 전국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KTX 소리만 타면은. 들으면은 잠에서 깨거든요. 네네. 네. 그것뿐이 아니죠. 뭐 예. 회사의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자기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하니 슬기 가야금. 소리가 나온다고. 네, 그거 돈 꽤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네.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이한희 씨 가족이 그 국악인 집안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종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요리 명가시잖아요. 3대째 요리 연구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대를 이어서 함께한다는 측면에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한희 씨가 그 불후의 명작 제가 음식 감독할 때 처음 뵙고 예. 그냥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가야금을 한다는 것밖에는 사실은 몰랐는데 오늘 진짜 저 공연과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거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또 이한희 씨가 스타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 집안도 사실은 그 요리 중에서는 또 이렇게 명가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94이신데요. 최초로 요리 학원 또 만들으시고 또 훈장도 목련장이랑 석탑훈장까지 2개 훈장을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대째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40년을 했는데 또 딸까지 요리를 지금 이제 하니까 3대가 이렇게 요리의 명물을 이어간다라는 거가 저는 너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집안마다 뭐 이한희 씨처럼 가야금이라든지 저희처럼 이제 요리라든지 그 부모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딸들은 이제 보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머님의 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은근슬쩍 집안 배틀이 좀 그 여자분들에게는 워너비 스타이고 남자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이한희 씨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엄친딸 이한희, 어마어마한 집안 스펙. 저희가 지금 뭐 쭉 얘기를 해오긴 했지만 대체 어느 정도길래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이 붙는 걸까요? 네, 아까도 뭐 살짝
우리가 시작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어머님 우리 문재숙 씨 어마어마합니다. 무형문화재 23호시고요.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아버님도 어마어마하시죠. 전 국정원의 2차장 출신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신데 외삼촌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국회의원님. 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 때는 유세 현장에 이한희 씨가 나와서 예. 같이 유세를 한 것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도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뭐 했었습니다. 삼촌인데 해야죠. 정가에 2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네. 김부겸 의원 딸하고 문희상 의원 조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너무 이상한 일이다. 아유, 그래도 문희상 씨는 내가 이한이 닮았죠 이러시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지. 그 문희상 의원 하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오빠시기도 하고 그렇죠. 외삼촌인데 그렇죠. 사실 딱 보면 이 포청천 우리 집안이 다 그래. 많이 나거든요. 포청천 아니, 눈이 네. 좀 찢어져가지고 이미. 네. 그래서 저기 한이도 눈이 찢어졌죠. 이렇게. 예. 아니 그 무형문화재도 있고 집안에 네. 육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좀 대단한 집안이지만 네. 그 문인숙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집안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저뿐이 아니겠죠. 네. 일단 우리 아들들은 네네. 삼촌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어디 나가서. 왜요? 근데 그 여론이 벌써 알더라고요. 뭐 불이익을 당하는데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역차별 같이. 역차별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 전국 노래자랑의 심사를 꼴피터면 나갔어요, 제가. 근데 그 9년 전부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안 불러. 그리고 한이도 내가 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는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한이가 뭐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DSK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역차별 당한 게 있고 우리 애들이 그거 무서워서 절대 삼촌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아달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잘 집에서 나가야지 그런 거 싫다고 그러고 역차별 들어온다고 싫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거 참 없어져야 되는데 있어요. 아니 역차별이 아니라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차별이죠. 네. 이한희 씨의 부친 이상업 씨가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쭉 승승장구해서 경찰청 수사국장 거쳤으니까 그 다음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해서 경찰청장에 상당히 유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문희상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등등하니까 말 나온다 해서 오히려 더 못하겠다.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이거는. 그때 기회를 못 가진 거죠.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친척이 비서실장에서 안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잘 나가니까. 친척이라서. 예, 그래갖고 오히려 정말 그 역차별이어서 혹시 문희상이 청탁해서 경찰청장 만들어서 이 말은 안 나야겠다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손해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네. 긴급하게 투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무슨 투표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칭 집안 집안 환경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또 이제 와서? 내가 돼본 적은 없고 네. 그게 상당히 작용을 하는구나를 많이 느끼죠.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그 이수근 씨랑 네.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이상하게 개그맨 중에는 집이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러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집이 이제 뭐 다 넘어가면서 뭐 누나 집에 얹혀 살다가 힘들게 개그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부유했으면 그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좀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약간 좀 해이해질 생각이 있어서 더 개그를 더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그맨들이 좀 빈곤하게 살다 보니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가엾게 쳐다보고 계신데 선생님 집안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좀 집안 이 배경이 좀 도움이 된다고 아까 생각하신다 하셨죠? 그렇죠. 이모님과 또 어머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클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엄마한테 받았던 거를 딸한테 지금 계속 서포트해주고 잘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딸은 또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또 이렇게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계에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계요?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 중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득의 차이의 90% 원인이 친족 관계나 특별한 사회 관계에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10%의 노력은 있지만 이게 90%의 어떤 사회 관계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득의 어떤 발생으로 귀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꼭 무슨 뭐 연주를 꼭 썼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것이 처해 있는 환경, 주변의 가족 관계라든 친족 관계 이런 게 어떤 사람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죠. 노벨 경제학상 말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저는 집안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으로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까 손을 안 든 이유는요. 이한희 씨 얘기잖아요. 연예계는 유독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안 통하죠.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놔도 대중이 싫어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대중의 인기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한희 씨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그리고 배우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실력으로 집안 백이라는 딱지를 떼고 만능 엔터테이너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한희 씨인데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연예계 대표 엄친딸 이한희. 집안에 미운 오리 새끼였다. 자, 이한희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 뭐 미운 오리 새끼였다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한이는 유독이 그 호기심이 많아요, 좀. 네. 그래서 막 집에서 뭐 가출하고 나가고 뭐 의정부에서 뭐 혼자 잊어버리고 시장을 누비고 다녀요, 혼자. 그럼 안 주고 와 우리 식구 다 모여 있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이고. 근데 뛰어나가서 또 찾아오고 그런 게 이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달리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당차다고 그럴까? 그 집안의 풍토에 비해서 네. 아버지는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가출했다가 얼마 만에 우리 돌아왔어요? 같지 않았다고. 가출해도 하루. 가출이 아니죠. 외박이네. 하루면은 외박.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워낙 예, 예. 학구정이고 반듯한 집안의 이한희 씨의 그런 작은 그 일탈 같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었나 봐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님이 좀 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어릴 때 대부분 우리가 장난감을 들면 남자는 로보트, 여자는 뭐 인형, 이제 이런 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뭐 슬기 씨라든지 이한희 씨한테는 제일 처음 자기한테 놓여진 게 굉장히 조그만 장구, 굉장히 조그만 가야금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쥐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우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장구, 우와 하고 봤는데 가야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희 씨가 제가 인터뷰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가야금이 제 몸 같아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떼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어떤 기준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네. 인터뷰할 때 이한희 씨 입에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아니 미스 코리아로 한국에서 가장 예쁘고 그리고 최근에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배우로서 성공했는데 왜 이한희 씨 입에서 저 말이 나오지 했는데 이슬기 씨가 그렇게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였다면서요. 이슬기 씨가 언니가. 이한희 씨의 언니죠. 친언니. 친언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정 씨 말대로 4살 때부터 가야금과 장구를 손에 쥐고선 내 몸처럼 생각했는데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매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끔찍하다, 그거.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니는 팅커벨 같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한희 씨 보고는 서구적이다, 굉장히 섹시하다는 얘기를 하지 팅커벨 같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언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이한희 씨가 뭐 잠깐 가출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탈 따지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제 인생이지 않습니까? 개그맨이 된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일탈이에요. 원래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대학로에 와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소개를 받은 극단이 아니라
다른 극단으로 들어갔어요, 실수로. 근데 마침 거기가 개그하는데. 근데 보는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한민권 씨를 봤었거든요. 네. 굉장히 뛰어나게 잘했어요. 그 극단 개그 안에서도. 극단에서? 네. 오. 그래서 제가 개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 됐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저희가 뭐 일탈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운명이 펼쳐진 거니까요. 근데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미운 오리 새끼 짓을 어릴 때 한 게 아니라 대학원 가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국악과를 가시잖아요. 그 국악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4학년 때 갑자기 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철학하고 국악을 복수 전공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철학 복수 전공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배고프다는 생각 많이 하죠. 1년만 더 공부하면 복수 전공해서 학위를 딸 수 있었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대신 대학원에 간다면 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실제로 대학원을 딱 간 다음에 네. 갑자기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사고를 친 거죠. 갑자기 23살에 YG 연습생이 딱 된 거예요. 와. 네? YG 연습생. 아니 철학과 가고 싶다면서요. 철학과는 이제 포기했고 네. 대학원 가서는 또 하고 싶은 게 YG 연습생을 하고 싶어요. 23세. 근데 23이면 아이돌로서는 환갑 아닙니까? 좀 늦은 거죠. 늦었죠. 은퇴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 번 오디션에 딱 붙었다 그런 거예요. 와.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그 연습생으로 들어갔을 아우, 때? 고민이 많았죠, 뭐 네. 식구들이. 이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집안 고민 어디서- 참 많았네요. 아, 많았어요, 한이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고민이고. 참, 걔가 신념이 있고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그 끈기라는 게 있나?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YG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이건 가수는 아니다. 네. 근데 그 지가 좋아서 그렇게 간대는데 그래 끼는 있었어요. 네. 우리 식구들이 놀러 가서 보면 한이가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거는 제가 벌써 연예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보급이 될 것 같아 벌써. 어. 그래서 아 얘가 가수해도 되겠다라 했는데 엄마가 네.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밤에 늦게 들어오죠. 그리고 체력이 딸려. 맨날 밤샘하고 훈련을 한다고. 네. 누가 이렇게 그- 쫓아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또 그런 게 왜 없어? 그 뒤에 또 그런 게 좀 예쁘니까. 누가요? 아이 그냥 모르죠 누군지. 아이 연습생들 중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가야금 전공자에서 YG 연습생으로 변신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걸로 데뷔한 게 아니라 미스 코리아로 데뷔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집에서.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미장원에 갔는데 이모 이제 재숙이하고 동생하고 같이 머리하고 있는데 이제 한이가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미장원 원장이 보더니 홀딱 반한 거예요. 네. 미스코리아 내보내자고. 그게 나는 호감이 가더라고. 가수보다는 100번 낫다. 너 고민할 것도 없어. 나가자. 저 사람이 저렇게 난리니까. 안 된대. 걔는 또 문 교수가 네. 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안 된다? 아니, 미스 코리아 안 된다고 미쳤냐고. 어디를 뻘게 먹고 나가느냐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 방송국에 입문을 하자. 네. 내가 제 끼를 안다. 쟤는 국보가 된다. 보나마나 국보가 된다. 내가 발굴을 했는데 나가자. 얘는 자신 있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미장원 원장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게 어울릴 거다. 가수 투앤원 뭐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고 이제 내보낸 거죠. 서울진 이한이 놀아 웃고 놀자 16번 서울진 이한이 네, 함께 돌아갔고 자동으로 2차전 미스 코리아 선은 이경재 코리안 타임스 그리고 한국 아이돌 협의 이만희 씨가 오히려 미스코리아 된 다음에 어머니가 먼저 누우셨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아니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어렵게 해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 거 아니에요. 내보내긴 했는데 이게 미스 코리아에서 보면 수영복 심사가 있어요. 네. 그거 사진이 딱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영복 때문에. 수영복 사진.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미스 코리아 진이 됐잖아요. 네. 가장 기뻐한 것도 어머님이라고 해요. 참, 어머니 이상하시네. 어머님도 이게 내 말이. 내보내 놨는데도 걱정이고 안 내보내도 걱정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더 걱정이 더 다가오죠. 영화 타짜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 벚꽃 칩시다. 예? 아, 나와.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안 무서요?
거기서 이한희 씨가 노출 연기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몸져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겠냐, 이 친구는 연기를 하는 친구니까 뭐 노출 연기도 어떤 연기 일부분이라고 이제 많이 위로를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그것 때문에 몸져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한희 씨가 노출 연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도 사실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노출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럼. 근데 이제 연기인데? 이제 연예인이고 연기자죠. 네. 나는 컸구나 우리 한이가 지금도 계속 느끼는 거야. 이 한이. 근데 그 어쨌든 문재석 교수님은 국악인이시고 그 국악인 집에서 자랐으니까 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역할을 이한희 씨가 하게 된 건데 그렇지. 이한희 씨 본인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뭐 지가 지천성이 어디 갑니까? 슬기는 우리 집의 공주였죠. 예. 한이는 좀 뒷끝이었죠. 뒷끝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콤플렉스, 좋게 얘기하면 뭐 자생력이라 그럴까 그게 길러졌겠지. 자존심이 길러지죠. 정말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정말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한희 씨가, 이슬기 씨가 학교를 다닐 때 언니가 가야금을 너무 잘하는데 갔다만 오면 막 대통령상, 뭐 1등상, 맞아. 전국에서는 무슨 제일 유명한 상은 언니가 다 받아와요. 근데 엄마가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언니가 가야금에서 자꾸 대상 같은 걸 다 받아오니까 맞아. 본인이 너무 벽이었대요. 엄마도 벽이고 언니도 벽이었어요.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건 이분들이 내 벽이 아니라 내가 믿고 같이 따라가야 될 어떤 지지자, 동반자, 함께 가는 사람들이란 걸 나중에 내가 나이가 지나고 난다서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경우에 따른 대결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한희 씨 상황은 문 씨 집안에 들어가서 보자고요. 어머니 문재숙 교수 같은 경우는 가야금의 명인인데 자기 자녀들을 다 자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4살 때부터 가야금 지어줬다니까. 그런데 가야금을 잘한 건 맏딸이야, 슬기. 그러니까 슬기가 더 훌륭한 딸이고 그 아래 한이는 뭐라고 그럴까? 좀 엇나가는 애야. 네, 맞아요. 예, YG 연습생 다닌다 그러니까 맞아요, 얘는 이제 맞아요. 완전히 배렸구나. 맞아요, 이제 맞아요. 노는 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 그 집 딸 미스 코리아 나간대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키도 작고 이 미스 코리아에 전혀 체형이고 분위기가 안 맞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했대. 언니라고 생각했구나. 당연히 슬기를 생각했고 한이는 뇌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정도야. 근데 이게 진짜 집안에서만 보는 거지. 제가 그 당시에 미스코리아 주관사에 다녔거든요. 그 회사에. 네네네. 저는 이한희 씨를 예선전부터 봤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던 사람 모두가 이한희가 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워낙 많은 걸 갖추고 있었고요. 특히 그 가야금이라는 국악을 했다는 게 미스 코리아를 뽑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메리트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본인이 한복을 입고서는 장구를 치고 이런 모습으로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자랑 1등을 하면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됐고 한일리 24 Korea. Let's invite Korea. 이슬기 씨 언니보다도 이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걸 훨씬 더 이바지를 많이 했고요. 이한희 씨가 돌아왔을 때요. 돌아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연예인이 인천공항 오자마자 기자회견한 건 제 기억으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부터 이한희 씨를 통해서 국악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한희 씨의 공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한희 씨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 배경이 아니라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이렇게 새롭게 스스로 일어선 이한희 씨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연예계 대표 엄친딸 이한희, 미의 여왕, 알고 보니 논란의 여왕. 미스 코리아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래서 연기도 하고 또 MC도 하고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고 네.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근데 이한희 씨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좀 말이 많았던 것은 바로 채식주의 논란이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이후에 이한희 씨가 참 비주얼이 좋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채식주의 덕분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일게 된 게 2009년에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한희 씨가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식해가지고 저렇게 예뻐지고 비주얼도 좋은 줄 알았는데 고기를 먹네? 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먹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뱉었다. 그리고 이게 협찬 프로그램이어서 뭐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드라마에서 또 셰프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또 셰프인지라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고기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이유가 저거는 연기니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에 따라서 많은 분들 어떤 분에게 논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한희 씨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신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동생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돼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좀 떨어지는 남동생이요? 남동생.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쌀을 공수해서 먹을 정도에서 어렸을 때. 뭔가 소화 쪽이 이렇게 소화가 안 완전히 됐었어요. 건강한 쪽은 예.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안 먹었죠, 동생이. 동생이 그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고 있으니까 착한 마음에 연민으로 네. 그 시작을 자연스럽게 이제 고기를 멀리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동생이 동생이 보면은 먹고 싶으면 힘들어질까 어떡하나. 봐. 그런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을 착하네. 겁니다. 그러네요. 착해요. 한이가 저는 착해. 동생이 먹어도 그냥 얼마나 고기 먹을 것 착하냐는 같은데. 얼마나 착하냐면은 우리 신랑이 굉장히 공감대가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막 식구끼리 놀러 가서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 신랑 옆에 꼭 한이가 곁에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심심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 옆에 한이가 꼭 있어요.